자, 활용을 할 건데 한번 잘 보자. 유형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고자 하는 게 뭔지에 관해서 지금 개별적인 질문은 질문대로 나중에 개별적으로 답더라도 선생님이 해주고자 하는 얘기를 한번 먼저 해주고 넘어갈게. 일단 문제는 여기 439번을 펴놓고 이 문제를 풀기는 하겠지만 풀이 전에 정리라는 거를 한번 해볼게. 잘 들어봐봐. 자, 보세요. 우리가 복소수라는 말이 나오고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근데 여기는 여기에 보면 Z를 A 플러스 BI라고 놓고 문제를 푸세요라고 나왔어. 이 문제는 돌아가면서 다 질문을 해. 근데 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거를 하는데 이게 포함돼서 설명을 하겠다라는 거야. 복소수 Z는 A 플러스 BI라고 놓으면 이 복소수의 짝을 이루는 복소수, 켤레 복소수는 Z 바라고 쓰고 A 마이너스 BI라고 쓸 거야. 그런 다음에 우리가 원래 배웠던 거는 A와 B는 실수입니다 까지가 기본이었어. 그런데 이 문제는 여기까지도 쓰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험지 옆에다가 문제를 풀 때 틀을 이런 식으로 하기를 원하는 거야. A가 0보다 작고 B는 0보다 크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만 하지 말고 A는 마이너스고요 선생님, B는 플러스 값이에요 이렇게 해놓으라는 거야. 선생님이 말하는 거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풀대. 그 다음에 우리는 첫 번째 문제만 보고 여기 앞에만 보고 얘기할게. 이거가 실수가 되도록 이 한 문제를 먼저 풀면, 지금 이게 풀리면 이거가 실수라는 문제도 풀려. 그럼 이거를 풀려면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느냐? 보세요. Z랑 Z 봐라. 켤레 복소수를 더하면 뭐가 돼? 2A가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Z랑 Z 바를 곱하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됩니다 라는 거였어. 그러면 그거를 연습을 하면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고,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를 곱하는 게 Z 곱하기 Z 바랑 같은 거지. 그럼 어찌됐든 얘도 이렇게 A 플러스 BI 형태로 정리할 때 여기가 실수 부분이잖아. 실수 부분이라고 하는 거를 구하는 순서는 숫자랑 숫자를 곱하면 A 제곱이 되지. 그 다음에 허수랑 허수를 곱해야지 여기가 실수 부분이 되는데. 그랬을 때 선생님이 하는 말은 뭐였어? 부호는 부호끼리 곱해.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문자랑 문자를 곱하니까 B 제곱이 되는 거고, 맞지? 그 다음에 i랑 i를 곱하니까 i의 제곱이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우리는 i 제곱이 뭐랑 같아? 마이너스 1과 같으니까 다시 이거랑 이거를 곱하면, 또 부호는 부호끼리 곱하면 플러스고, 맞아요? 문자끼리 곱하면 B제곱 됩니다. 이 말을 공부를 하다 보니 이렇게 썼습니다 라고 말을 한 줄 알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 다음에 여기는 숫자랑 i랑 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AB i인데 i를 따로 뺀 거고, 이렇게 하면 플러스 AB i니까 얘네가 사라지니까 Z 곱하기 Z만은 허수 부분이 없는 실수 부분만 있는 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연습이 그게 뭐야? 1단원의 분배 법칙을 차분히 했는데
하다 보니 외워지더라가 돼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외워서 문제를 푸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내가 지금 이거 왜 하고 있어? 이 문제 풀어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인 거야. 이 문제 풀어주려고 하고 있는 과정인 거야. 다음은 Z를 제곱하면 얘를 두 번 곱하라고 한 거죠. 그냥 외운 게 아니라 시험지를 보더라도 A 플러스 BI가 이렇게 된 걸 말하는 거야. 그럼 여기가 실수 부분이지. 그럼 우리는 얘랑 곱하면 A 제곱이고 얘랑 얘를 곱하면 부호는 부호끼리 플러스 문자는 문자끼리 B 제곱 I는 I끼리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네를 곱하면 B 제곱이 된 거고 맞지? 이렇게 하면 ABI고 이렇게 해도 ABI니까 두 개가 있으니까 이 ABI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습을 했으니 Z제곱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 ABI입니다 라는 게 돼서 다른 문제집에서 다른 문제를 풀더라도 우리는 또 얘네를 공부한 경험이 있으니까 Z바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안 바뀌고 마이너스 2ABI가 됩니다 라는 등등등에 대한 경험을 먼저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였어. 왜 이거를 많이 해놓냐면 이거는 심한 문제고 학교에서 내신에서 내면은 반에서 절대 3명 이상 못 맞춥니다. 현재 이런 부분을 보고. 왜 못 맞출까? 처음부터 대입을 하다 보니까 식이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 하는 방법은 아는데 하는 과정 안에서 아는 사람의 개수는 더 많지만 연산이 틀려서 결국엔 답이 틀리는 사람들이 속출하다 보니까 우리는 연습을 할 때 저기를 대입해서 연습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에 대한 부분을 먼저 공부를 시키는 거고. 다음은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3 플러스 2i분의 1이야. 이렇게 쓰면 질문. 분모는 뭐니? 분모는 뭐야? 순허수가 아닌 허수지. 그러니까 분모가 허수지. 그럼 분모가 허수는 안 된다고 했어. 그럼 분모를 실수로 바꿔줘야 되는 게 분모의 실수화라고 했어. 분모의 실수화하는 건 분모에다 뭐를 곱했니? 3 마이너스 2i를 곱하면 분자에도 3 마이너스 2i를 곱하는 게 분모의 실수화하는 방법이라고 했어. 그럼 다시 여기를 복소수 Z라고 바라보면 얘네는 Z 바지 허수 부분의 부호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분모의 실수화는 켤레 복소수끼리 곱하는 게 분모의 실수화입니다 라는 걸 알았어. 그럼 우리는 요 자리가 A의 자리고 여기서 맞아요? 요 자리가 B의 자리라는 걸 알아서 결국에는 얘네를 곱한다라는 거는 얘네를 곱한 것과 같이 그거를 연습을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우리는 얘를 보고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13분의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된 거지. 이걸 직접 분배 법칙을 여기서 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니?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 저 문제 하나를. 그러니까 이 문제 하나를 그냥 설명하는 거랑 이렇게 공부를 시키면서 얘를 설명하는 거랑 또 다른 부분일 수 있어. 해볼게. 잘 보세요. Z 분의 1 플러스 Z가 있어. 이거가 실수라고 지금 현재 나왔어. 그럼 분명히 분모가 허수일 거 아니야. 근데 분모를 실수화를 한다라는 건 뭐였어? 여기에 켤레 복소수를 곱한다라는 걸 공부를 미리 한 거였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Z를 대입해가지고 분모의 실수화를 하지 말고 여기다가 Z를 곱하면 분자에도 Z를 곱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 거였어. 그럼 얘네를 다시 쓰면 Z 곱하기 Z바분의 이렇게 하면 Z제곱 플러스 이렇게 하면 Z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분모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된 거고, 맞죠? 분자는 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디 있어? 여기랑 여기를 더하는 거가 이거겠지. 그럼 우리 실수 부분 얘랑 얘를 더해서 여기다 적으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a가 된 거고, 허수 부분인 여기랑 여기를 더해서 i를 빼면 2ab 플러스 b가 된 거였었어.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렇게 먼저 한 다음에 다시 얘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하는 거 아니냐라는 뜻이었었어. 그럼 여기다 쓰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a가 되고, 요렇게 써서 i만 따로 빼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2ab 플러스 b가 될 때 얘가 뭐가 돼야 돼? 실수가 되려면 허수 부분인 여기가 0이 나와야 되지 않냐라는 문제이지. 허수가 없어져야지 얘가 실수가 되지 않냐. 얘를 정리한 게 얘 아니냐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허수 부분이 여기가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됩니다까지 준비가 된 거였어. 그 다음에 얘네가 주어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a 제곱은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어떤 마이너스 값도 제곱을 하면 얘 뭐가 돼? 플러스가 되고, 얘도 플러스가 되니까 얘네는 분모는 0이 될 수가 없어, 죽어도. 근데 이 값은 0이 되어야 하지. 그럼 우리는 분자가 0이 되는 수밖에 없대. 그럼 얘네를 봤더니 b로 묶여지지. 그럼 b로 묶으면 b 곱하기 2a 플러스 1이 0이 되어야 되는데, 또 다시 여기를 봤더니 b가 플러스니까 얘네는 0이 될 수 없으니 오로지 여기가 0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바라봤더니 a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값이라는 a를 구한 거야.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정리를 했더니 a가 나온 거야. 그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기를 정리를 했더니 b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지금과 같은 절차로 공부하는 게 복소수에서 가장 복잡한 연산에 해당하는 정도 수준이 되는 거야. 이거보다 더 복잡한 건 안 나와. 그럼 당연히 이것도 학교 시험에 안 나와. 학교 시험에 나오는 난이도는 뭐냐면 이런 난이도야. 이거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학교 시험의 난이도는 기출 문제를 얘기를 해준다. 내가 지금 다음 주 시험에 나올 문제 유출시켜 주는 거야 지금. 이렇게 나와. 이거가 실수일 때 이렇게 나와 학교 시험. 저거보다 얘가 훨씬 단순한, 제가 훨씬 복잡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해설지를 보면 여기는 얘를 대입하면 되지만 얘는 분모에 실수화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린 여기다가 Z바를 곱하면 여기다가도 Z바를 곱한 거야. 이거 내도 반에서 70% 이상은 무조건 못 풉니다. 그럼 Z는 뭐야? A 플러스 BI고 마이너스 여기를 하는 거지. 여기가 뭐야? 저기 공부한 걸 보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분의 여기 z 바지 여기 z 바 곱하면 z 나니까 뭐야? a 마이너스 bi지. 그럼 우리는 이걸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을 합니다. 맞아요?
그럼 여기서 실수 부분은 여기가 A고 허수 부분은 여기가 이쪽도 실수 부분 아니?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된 거고, 그렇지? 허수 부분은 I가 있는 얘는 B고 여기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를 곱하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지. 이렇게 보면 얘네는 뭐가 돼?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B 이렇게 됩니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설명이 돼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지지. 이런 식의 연산을 하는 게 일반적인 학교 시험의 난이도입니다. 얘네는 기출 문제인데,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모의고사에서 아주 높은 문제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질문. 얘가 0이 나오면 이제 방정식을 당신들은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식을 세우고 나서 는이 있으면 한쪽으로 넘기면 무조건 0이 생길 거 아니야. 다 넘겨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이 있고 는이 있다라는 말은 분명히 당신들은 고3 내내 방정식에 대한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라는 말과 같아요. 그럼 얘네를 푸세요라고 나왔어. 그럼 문제야. 이걸 풀면 문제는 여기 답을 뭐라고 적을까? A는 0이 되면 A에 0을 넣어봐. 0, 0, 0을 넣으면 분자가 0이지. 분자가 0이면 얘 0이라고 해야 돼. 얘도 0이지. 그럼 0 빼기 0은 뭐야? 0이 되니까 A가 0이어도 되지.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이면 얘가 1이면 1분의 A는 A지. 그럼 A 빼기 A도 0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얘가 0이라는 거. Z는 저 A에다가 저 0을 넣으면 BI가 된 거지. 그럼 얘는 뭐니? 순허수라고 해서 또 틀린데. B가 0이 아니라는 말인 이 문제상에 존재하지 않으니 이렇게 정리가 되면 1번 B가 0이면 Z는 실수가 되는 거고 2번 B가 0이 아니면 Z는 순허수가 됩니다 라고 답이 두 가지로 갈리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A제곱 B제곱이 뭐야? 저기 나온 Z 곱하기 Z 바가 1이라는 말과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Z 곱하기 여기 Z 바가 뭐야? 마이너스 BI지. 맞아 틀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Z 곱하기 Z 바는 B제곱이지. 맞아 틀려? 얘네가 1이라고 나올 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그때 따라서 달라지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차분하게 문제를 푸는 이런 납득을 시키는 과정을 하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면서 분모의 실수화를 하라는 건 분모의 서로 편례복소수를 곱하는 겁니다 라고 해서 이런 연산들을 차분히 하는 게 준비가 되면 이게 세상에서 제일 복잡한 복소수 연산이니까 대부분 학교 시험은 이거보다 훨씬 간단한 정도로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라고 말을 한대.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이런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다음은 자,
유형 10번, 11번에서 설명 듣고 싶은 거 한두 개만 하고 빠르게 한두 개씩만 하고 진도를 먼저 나가자. 유형 10번, 11번에서 설명 다시 듣고 싶은 거. 447번. 47번. 자, 일단은 요거 보세요. 요거 하나 하고 또 다음 유형으로 갈게. 그러면 보세요. 이번에는 복소수 Z라고 나왔는데 아무 말이 없으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적어야 돼. 맞지? 근데 그냥 나온 게 아니라 0이 아닌 복소수 Z라고 했어. 그럼 분명히 우리 여기에다가 뭔가를 적어놔야 돼. 복소수 Z가 0이 되면 안 되는데 그 말을 여기다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어떤 식이 아니라 일기 쓰듯이 편하게 뭐라고 적을까? A, B 둘 다 0이 되면 안 된다. A, B가 둘 다 0, 0이면 Z가 0이 돼버리잖아. 근데 문제 출제자가 Z는 0이 아니라고 나왔으니까 우리는 여기 때문에 함정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 틀을 기본 틀은 A, B가 실수지만 여기에 A가 플러스인지 A가 마이너스인지 B가 플러스인지 이런 조건이 주면 요 틀 안에 넣고 요 상황에서 문제를 풀자라는 얘기였었어.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 잘 봐. Z바가 얘지. 그러면 Z바의 바는 Z바가 뭐야? A-BI지. 여기에 요 바를 했으니까 여기도 요 바를 하면 A 플러스 BI지. 그럼 여기서 보면 A 플러스 BI는 Z지. 그래서 Z바의 바가 되면 다시 Z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라는 말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고. 맞아요? 네. 또 3바라고 나오면 얘네를 좀 더 키워서 3 플러스 0i라고 하는 거였어. 그럼 얘의 켤레 복소수는 3 마이너스 0i인데 어차피 얘가 0이니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3바는 3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켤레 복소수는 그대로 3입니다. 다음 3i 반은 얘네를 좀 더 써서 0 플러스 3i와 같은 거지. 그러면 얘네는 허수 부분의 보호를 반대로 쓰면 0 마이너스 3i가 어차피 0이 지워지니까 다시 정리하면 3i 반은 마이너스 3i고 3반은 그냥 3입니다. 이런 경험과 Z바의 바는 Z가 옵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시작을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자, 지금부터 한 명 한 명 질문 던지겠습니다. 보세요. 대답을 알아들으니까 하겠지라는 거야. 인석. 요 네모 박스 친 것만 정리하면 뭐라고 정리하는 거야? Z 플러스 2의 바라고 정리한 거야. 여기에 바가 쳐져 있으니까. 인서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다시 얘를 보고 뭐라고 정리하겠니? 그러니까 이 말이 지난 시간에 있던 내용을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야. 시우야, 뭐라고 정리해? 봐봐. 선생님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야. Z바 더하기 2바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론 중에 이렇게 나오는 거는 합쳐서도 같습니다 라고 배운 게 있어. 지금 얘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 한유라, 그럼 다시 얘를 뭐라고 쓰겠니? Z바 더하기 2라고 쓰자고요. 2바는 2라고 아까 저기서 가르쳤어.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 이런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야. 얘들아.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뭔가를 있잖아, 내가 설명을 하잖아. 한두 명 빼고는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전혀 안 느껴지는데 내가 지금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 마음이 되게 불편해. 지금 요만큼이 얘가
요 과정으로 이 반은 이어서 얘가 Z바 더하기 2로 변했습니다 라는 거를 못 알아먹으면 수업을 할 수가 없어. 근데 니네는 뭔가를 책을 보면 뭔가를 공부한 흔적이 있대. 다 거짓말이야. 어디서 다 개뻥을 쳐. 이 반안에서 이해를 해서 자기 걸로 만든 사람 몇 명 없어. 근데 니네 숙제에 있다고 다 동그라미 쳐져 있겠지. 다 개뻥이야. 어디서 사기를 쳐. 다시 박영아, 얘를 내가 먼저 적어줄게. Z-1 바에 여기에 또 바가 있어. 그럼 첫 번째 여기를 보고 뭐라고 적으면 돼? Z바 자, Z-바의 바는 Z Z라고 가르쳤어. 내가 지금 여기를 처음에 가르치지 않아. 저기다가 분명히 뭔가를 가르치고 일로 와. 그래서 저기만 들어서 그대로 집중만 해도 누구든지 대답을 할 수 있는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이야. 이거보다 더 쉽게는 못 가르쳐. 대한민국의 어느 수학 선생님이 나보다 이 문제를 더 쉽게 단계별로 뭔가를 가르치면서 일로 넘어오냐고. 여기서 못 알아먹으면 못 알아먹는 거야, 얘들아. 마이 1바의 바는 뭐니? 1은 1바도 1이고 계속 1이잖아. 맞아 틀려?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맞아 틀려? 뭐 대답을 좀 해봐. 이 반에는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니?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게 예래 얘들아. 맞아요? 아, 이거 당연히 어려워. 그럼 쟤를 차분히 적으면 Z바 플러스 2 곱하기 Z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고 맞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이어서 쓰겠대 얘들아. 그러면 3 Z바 플러스 2는 0이라고 쓰여졌대. 일단 저 복잡한 식을 정리를 하는 과정을 굉장히 여러 개의 단계를 거쳐서 이걸 설명하기는 여기서 1반은 1이고요. i반은 마이너스 i입니다. 라는 편례복소수를 계속 가르치면서 넘어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이렇게 풀면 Z바 아니니?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Z바고 이렇게 하면 플러스 2Z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이거 원래 거 붙여서 3Z바 플러스 2는 0이라고 정리하지 않냐는 거. 맞아요? 얘랑 얘가 없어지고 얘랑 얘를 보면 2Z바지. 그럼 여기 다시 쓰면 Z바 더하기 여기랑 여기를 하면 2로 묶어서 Z 더하기 Z바가 0입니다. 이렇게 쓰게 됐대, 정리가. 맞아요? 그러면 얘네는 Z 곱하기 Z바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 여기는 얘네는 2A지. 얘네를 곱하니까 4A가 됐습니다. 라고 말했지. 이게 정리를 한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봤더니 Z를 A 플러스 BI라고 안 넣고 A 플러스 AI라고 넣었으니까 B 자리를 A라고만 바꾸면 되지 않냐라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얘네를 다시 쓰면 2A 제곱 플러스 4A는 0이지. 맞아요? 그러면 2A로 묶으면 A 플러스 2는 0이지. 그럼 여기가 곱하기지. 그럼 우리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지. 그럼 A가 0이거나 A가 마이너스인데 얘네가 A, B가 A니까 A가 0이 되면 안 된다니까. A는 0이 될 수 없으니 A가 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자체 연산도 복잡한 거고 방금 전에 한 것도
이런 정도 연산을 할 수 있으면 켤레복소, 이 문제는 켤레복소수의 관계, 그 다음에 앞에 문제는 엄청난 시계 정리,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누구나 반에서 1, 2등 합니다. 근데 차분히 하면은 지금은 아니더라도 3월달, 4월달이 돼서 저 이 정도 할 수 있어야 되면 진짜로 중학교랑 다르게 방학 기간에 참 많은 실력이 성장한 사람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3월달이 돼도 계속 제자리 걸음인 사람이 되고, 그거는 있잖아. 지금은 2차 방정식, 2차 함수까지 나가야 되니까 힘겨운 거지. 나가는 순간 매주 학교 시험 보면서 성적 딱 보지. 얘 몇 점 몇 점 보지. 그럼 얘 공부 거짓말로 계속 하고 있네. 어머니 얘 계속 솔직하지 않은데요. 얘 지금 답안지 베꼈는데요. 이제 다 나와. 그럼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야. 동네 공부방으로 보낼지 공부를 제대로 할지 뭔가가 이제 나오는 거야. 그때 가서 변명해봤자 필요 없어. 왜? 니네가 피검사를 했어. 건강검진을 했어. 건강검진을 해서 피검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얘 담배 피냐? 안 피는데요. 원래 피검사 해보자. 피에서 니코틴이 검출이 됐어. 근데 담배는 안 핀대. 이건 의학적으로 검사를 해서 밝혀졌는데 얘는 담배를 안 핀대. 그러면은 본인, 우기는 사람 본인 말고 나머지는 담배 피네라고 밝혀지는 것처럼, 공부를 하면 테스트를 보고 서술형으로 식을 뭘 적었는지를 보고 시간 안에 뭘 풀었는지를 보면 지금 이 방학 기간 동안에 노력을 해서 성장한 사람인지 안 한 사람인지는 나와. 그러니까 항상 얘기를 하잖아. 차분히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아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지금 니네가 이러면 문제야. 계속 그렇게 계속 잠만 자면 어떻게 해? 지금 봐봐라. 니네가 이러면 내가 진도를 나가도 문제를 풀던 못 알아먹고 여기서 수업을 집중해서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몇 명 없는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한 문제 알려주고 모르는 거 개별 질문하는 최하위권만 공부하는 식으로 가르치는 게 훨씬 효율적일 수도 있어. 근데 그건 여기가 아니어도 되잖아. 그냥 동네 그냥 공부방 가서 그냥 한 문제 연산 알려주고 한 문제 풀고 하면 되잖아. 굳이 왜 여기 와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냐라는 거야. 일단은 여기 유형 14번에 관한 공부를 먼저 시켜놓고 유형 14번에 해당하는 질문을 넣을게. 봐봐. 유형 14번은 유형 14번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복소수라는 것 자체가 있잖아. 분명히 어떤 규칙적인 부분을 하거나 복잡한 식을 연산을 하거나 규칙을 찾거나, 그건 두 개밖에 없어. 그 복잡한 연산이라는 건 분모의 실수화를 하는 거를 말해요. 분수 형태로 정리가 되는 게 복잡한 식의 연산이고, 그게 아니면 분명히 반복적인 규칙을 찾는 연습일 거야. 그게 여기 규칙을 찾는 연습을 하는 유형이 여기서 시작이 된다라는 말인데, 이걸 내가 뭐라고 가르쳤냐면, i가 뜻이 뭐야? 루트 마이너스 1이 i라고 배웠어, 맞지? 그 다음에 연산을 하는 방법은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외우라 그랬어. 이건 외우는 거야. 이해하는 게 아니야. 이거 외우고 뜻이 얘인 걸 알아서 모든 허수, 복소수에 관한 연산을 한다라고 배웠어. i의 1제곱은 나연아 뭐냐? i지. 이거 이해되니? a의 1제곱을 a라고 하지 않냐라고 말을 하고 있어. 대답 좀 하라고 제발. 멍 때리고 앉아있으면 뭐하냐고. 두 번째, i를 두 번 곱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이 이론이었어. 그러면 i를 세 번 곱하면 얘랑 외우는 게 아니라 얘랑 곱하면 i의 세제곱이 되지 않냐? x랑 x 제곱을 곱하면 x 세제곱이 되지 않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외우는 거는 이거 하나만 외우고 있으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 그럼 i 세제곱은 얘랑 곱하면 되니까 이 값도 얘랑 곱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래서 얘만 알면 되지 얘를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닌데, 어떤 애들이 얘를 외우는 데 시간을 쓴다라는 거야. 이해를 하면 외우지 않아도 되는 것을. 다음, i의 4제곱은 얘를 두 번 곱하면 돼, 안 돼?
그럼 마이너스 1을 두 번 곱하면 이렇게 나온 거였어. 그러면 i의 5제곱은 얘랑 얘를 곱하면 돼, 안 돼? 그럼 얘랑 얘를 곱하면 i지.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얘도 i니까 i의 5제곱도 i의 1제곱과 같대. 그럼 i의 6제곱은 얘랑 얘랑 곱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니까 그냥 여기 옆에다가 i의, 그럼 우리는 i의 제곱과 i의 6제곱이 같은 관계를 알아서 이제 이렇게 4개씩 계속 반복된다라는 규칙을 알게 됐다라는 거였어. 맞아, 틀려? 이렇게. 여기도 i의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이렇게 가지 않겠냐라고 말을 하는 거였어.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내는 거지. i의 127은 뭡니까? 라고 물었어. 그럼 우리는 여기가 4, 8 얘네들은 4의 배수지. 맞아, 틀려? 그럼 얘를 4의 배수는 i의 120 4가 4의 배수지. 맞아요? 그 다음에 i의 세제곱을 하면 얘랑 얘랑 합치면 얘가 나오지. 그럼 얘네도 1이니까 i의 세제곱은 여기를 보고 마이너스 i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i입니다를 얘를 실질적으로 127번 곱하는 게 아니라 이 규칙을 이해하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활용을 한다라는 얘기는.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래서 우리는 얘네를 보면서 얘네 4개를 곱하면 i 더하기 i의 제곱 더하기 i의 세제곱 더하기 i의 4제곱은 0입니다.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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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0입니다 라는 규칙을 알았어.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걸 보고 선생님 그러면요 i의 5제곱 더하기 i의 6제곱 더하기 i의 7제곱 더하기 i의 8제곱은요 i의 4제곱으로 묶으면 여기는 뭐가 돼? i가 되고 여기는 i의 제곱이 되고 i의 세제곱이 되고 i의 4제곱이 되면 다시 이론 때문에 여기가 0이고 여기는 1이어서 어차피 이것도 0입니다. 사실은 그냥 얘네도 0이고 얘네도 0이고 이렇게 한 건데 이 식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얘를 써먹어서 이렇게 만듭니다 라는 공부를 시킨 거래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라보면 i의 1제곱부터 i의 4제곱까지가 0인 걸 알았어. 맞지? 그럼 i 5부터 8까지도 0인 걸 알았어. 그럼 9부터 12까지도 0인 걸 알았어. 그러면 97, 98, 99, 100 마지막 4개도 0이니까 0을 25번 더한 거야. 이게 100까지 4개씩 25덩어리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0입니다 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규칙이라는 걸 찾아서.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런 문제가 나오면 너무너무 심플해. 그냥 차분히 규칙만 찾아서 차분히만 하면 이 문제가 되는데 차분히 안 해서 대부분 질문을 하거든. 다시 마이너스 i의 1제곱은 마이너스 i야. 그러면 마이너스 i의 제곱은 마이너스 i를 2번 곱하면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i 곱하기 마이너스 i지. 그럼 어떻게? 부호는 부호끼리 곱하면 플러스고 i는 i끼리 곱하면 i의 제곱인데 i의 제곱은 뭐야?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여기까지야. 그럼 더 이상은 외우는 게 아니래. 마이너스 i의 세제곱은 얘랑 얘를 곱하면 세제곱이 되지. 그러니까 얘랑 얘를 곱하면 i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이렇고요. 여기가요. 뒤바뀌었어요.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래. 그 다음에 마이너스 i의 4제곱은 1이래. 그럼 얘네도 마이너스 i의 5제곱, 6제곱, 7제곱 이렇게 4개씩 계속 순환하면서 반복이 된다는 규칙을 알게 됐다. 무슨 말인지 됐니? 다시
i분의 1제곱은 i분의 1이지. 맞아? 틀려? 그럼 우리 여기다가 i를 곱하면 여기다가도 i를 곱하면 여기가 뭐가 돼? 마이너스 1분의 i는 마이너스 i가 그러면 얘랑 얘는 같은 거네? 그러니까 얘랑 얘는 같은 거야. 분모의 실수를 해봤다. 그러니까 우리는 i분의 1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i분의 1의 세제곱은 i고 i분의 1의 4제곱은 1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는 같은 문제였다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찾아봤더니 디귿을 찾아봤더니 여기가 뭐였어? 또 그것도 싫은 사람은 이렇게 해도 돼. 얘가 i를 곱하면 여기다가 i를 곱하면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i가 되지. 그럼 얘가 뭐야?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분의 1은 마이너스 1이고 얘는 여기다가 i를 곱하면 여기다가 i를 곱하면 i 4제곱은 1이니까 얘는 i가 된 거고 i 4제곱은 1이니까 여기는 1이니까 얘랑 없어지니까 얘네도 4개를 묶었더니 0이 돼버린다는 걸 알았으니 나머지도 4개 묶으니까 얘도 0이 되는 분명히 규칙이 있으니까 나오는 게 복소수의 문제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못 외워도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차분히 하면 무조건 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제 이 유형을 바탕으로 중요하니까 하는 거야. 이 유형을 바탕으로 이 유형에서 먼저 476번까지 해서 먼저 설명 가지고 싶은 게 있니? 476번 474번 일단 474번과 476번 두 문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개별적으로 질문을 도와줄게. 474번과 476번이라고 했지? 맞지? 이렇게 나왔어. 이 문제를 풀 거야.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얘야. 나는 무조건 첫째 줄이 모든 문제의 풀이에 거의 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 자연수가 뭐냐? 자연수는 얘들아 1, 2, 3, 4 점점점을 자연수라고 한다라고 선생님이 가르쳐와. 니네들한테도 얘기해줘. 이 문제를 풀 때 1번 n이 1일 때 2번 n이 2일 때 이게 얘를 사용하는 방법이 얘가 알려주고 있다라는 말이야. 이 식을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럼 이 문제를 푸는 건 잘 보세요. fn은 i의 n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i의 n제곱인데 이 문제를 푸는 힌트는 자연수라고 나오고 쟤를 쓰래. 그럼 자연수가 뭐야? 1, 2, 3, 4 점점점이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연수부터 1번 n이 1일 때 눈에 보이는 모든 n에다가 1을 넣으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f1은 i 마이너스 i 아니야? 맞아요? 그럼 얘는 뭐야? 0. 그럼 f1은 0. 이해됐습니까? 그럼 2번 n이 2일 때 f2는 i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i의 제곱 그대로 n의 자리에 1을 넣은 거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i를 두 번 곱해보면 되지 않니? 그럼 부호는 부호끼리 플러스 i는 i끼리 i 제곱은 뭐야? 그럼 얘도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f2는 마이너스 2고 f1은 0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소수에서 자연수 n이고 여기가 뭐라고 나와도 무슨 말이야? 아예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냥 n의 1부터 넣으면 분명히 복소수는 반복이 되는 규칙이 보입니다 라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무조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푸는지 까먹었어요 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 그럼 선생님만 이렇게 풀이를 할까?
아니 모든 사람이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 문제야. 야만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세 번째 n이 3이면 f3은 i의 세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i의 세제곱이. 그럼 여기서 공부한 기준이 있었어. i 세제곱은 i 곱하기 i의 제곱이라고 하면 되지. 그럼 요 i 제곱이 뭐였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이게 왜 뭐가 문제가 돼? 그럼 얘네는 마이너스 i 곱하기 마이너스 i 곱하기 마이너스 i 세 번 곱하면 돼 안 돼? 그럼 부호끼리 마이너스를 세 번 곱하면 뭐야? 마이너스고 i랑 i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 맞아요? 그냥 나머지 얘는 i지. 부호는 이미 다 곱해버렸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는 신경 쓸 필요 없어. 왜 연산의 틀이 그렇게 잡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 부호는 부호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x는 x끼리야. 맞아 틀려? 그럼 얘는 뭐야? 1이지. 그럼 얘는 뭐야? i. 얘네 둘이 계산하면 뭐야? 그러니까 f3은 0이 나온대. 이해가 됐습니까? 4번 n이 4이면 f4는 i의 4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i의 4제곱이지. 아까 했던 거 얘도 1이고 얘도 1이어서 얘는 2가 나옵니다. 그럼 f5는 다시 얘가 f5고 얘가 f6이 반복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걸 해보면 알 거 아니냐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 상태에서 이 기억 니은 디귿을 풀으래. 그럼 fn이 2 마이너스 2면 여기 아니야? 그럼 여기는 2랑 그러니까 뭐야? 2랑 6이랑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게 1부터 100까지 안에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럼 기준을 정하면 되지 않냐라는 거야. 4, 8 해서 여기 100까지는 몇 개니? 1부터 100까지의 4의 배수의 개수는 25개겠지. 그럼 얘는 2부터 여기 20 저거는 2부터 98까지도 몇 개니? 25개가 되지 않겠니? 이렇게 찾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fn이 1이 나오는 건 1, 2, 3, 4 넣어봐도 여기 1이 나오는 거는 없지. 그러니까 그 n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맞는 거지. 맞아요? 그럼 f100은 4의 배수지. 그럼 f100은 얘랑 같아 안 같아? f4랑.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돼? 2가 되고 100, 101, 100이 아니니? 그럼 여기 값은 마이너스 2니까 얘네는 0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는 맞으나 자연수 n이 주어지는 힌트는 엄청난 겁니다 라는 거다라는 거. 이해됩니까? 그럼 얘랑 얘는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얘랑 발을 하면 여기다가 발을 하면 같아 안 같아? 왜? F1이 0이지. F1 반은 0 가지. 0 반은 0이니까 같지 않냐? 이 말이야. 저 말 해석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바하면 여기다가 바해도 안 변하지. 다 안 변하지. 실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치는 건 뭐야? 기미의 자연수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기미의 자연수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같다가 아니라 큰일 났네. 다시 이 단원의 나머지 정리의 유형 1번을 보면 우리가 이 단원은 항등식을 배우는 단원이에요. x에 관한 항등식은 모든 실수 x에 관하여 항상 성립합니다 라고 나오고 또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합니다 라고 나오고 임의의 실수 x에 관하여 항상 성립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모든 실수 x랑 임의의 실수 x는 같은 말이야.
그러니 임의의 자연수는 모든 자연수라는 거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n에다가 1, 2, 3, 4 점점 넣어도 항상 얘가 성립합니다. 여기다가 다 바바바바바를 넣어도 같지 않냐라는 말로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476번. 지금 있잖아, 어떤 문제만 풀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태까지 연습했던 연산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다 가르치고 있는 중이야. 지금 어느 한 문제 풀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얘들아. 한유라, 선생님 설명이 어렵니 혹시? 문제는 어렵니? 다현이 너 선생님 설명 어려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 니네가 다른 어떤 수학 학원에 가서 현재 이 복소수를 공부를 하고 모르는 걸 질문을 했을 때 아주 조금이라도 저 선생님 설명보다 딴 선생님이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면 꼭 다른 학원에 가보기를 추천해. 정말로. 왜냐면 수학이라는 과목은 있잖아, 학원의 이름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수학이라는 과목은 가르치는 사람이랑 잘 맞았는데 그 수학 학원의 선생님이 바뀌어버리면 그냥 학원을 옮기는 거야. 일반적으로. 영어라는 과목과 국어라는 과목은 그렇지는 않아. 내가 독해가 좀 부족한데 어느 영어 학원은 독해를 이만큼 많이 가르치고 어떤 학원은 독해를 조금밖에 안 가르쳐. 나는 독해가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이면 독해를 많이 가르치는 비중을 두는 학원의 이런 프로그램과 시스템상에 있어서 학원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수학이라는 과목은 안 그래. 그 사람과 설명하는 스타일, 이론을 잘 설명해 주는지, 나는 이론은 조금만 설명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는 선생님이 필요한 사람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거보다 쉽게 나를 위한 공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후회 없이 나가서 다른 곳에 부딪혀 보는 것도 맞아. 왜? 여기서 뭔가를 깨닫고, 왜냐면 선생님 입장에서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이거보다 더 쉽게는 못 가르쳐. 선생님 능력은 이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못 알아먹으면 여기서는 이해를 못 시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니면 저는 그냥 여기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어떤 의심 없이 제발 내가 하라는 대로 공부를 해요. 내가 하라는 대로 공부를 하면 내가 책임을 져. 그 어떤 경우. 우리 아이가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서 그럼 여태까지 돈 내던 학원비 다 돌려드릴게요. 이거 내가 책임질 수 있어. 하라는 대로 안 해놓고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면 어머님의 아이는 하라는 대로 안 해서 매 시간마다 이러고 있는데요, 성적이 당연히 안 나오는 거 맞지 않아요?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오해가 생긴다라는 거야. 자, 100 이하의 자연수래.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 1부터 100까지만 놓으면 무조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i라는 복소수가 나왔어. 그러면 절대 1부터 100까지 다 넣으란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는 규칙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풀 건데 1-i의 2n제곱이 2n제곱 i랑 같대. 그럼 우리가 말한 대로 하면 1번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가 풀이법이야. 그런데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렇게 푸는 풀이는 안 변하는데 저는 여기다가 안 넣고요. 이 무슨 말이냐면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의 세제곱이 무슨 뜻이니? 2를 3번 곱하라는 뜻이야. 이게 지수야, 지수. 얘는 2를 3번 곱하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가르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은 뭐니? 라고 하면 이것만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이 깨달으면. 선생님 전 이거밖에 몰라요. 그래 이걸로 풀어. 이게 무슨 뜻이야? 2를 3번 곱하래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곱하기가 있어 없어?
곱하기가 있지. 그럼 얘는 무슨 뜻이니? 2를 두 번 곱하래요. 그러니까 또 이어서 2를 두 번 곱했더니 우리는 2를 몇 번 곱했니? 5번 곱했더니 2의 5제곱이요라고 계산을 할 수 있는 걸 배웠어. 하지만 위치 같은 얘네를 곱하면 2의 지수끼리 더해서 3 더하기 2라는 공식을 외워도 이렇게 나오지만 공식을 모른다고 해도 이거 하나만 알아도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또 2의 세제곱의 제곱이라는 게 있어. 얘 무슨 뜻이니? 라고 물었어. 뭐라고 대답했니? 2를 3번 곱하라고 했어. 그럼 얘 무슨 뜻이니? 2의 세제곱을 2번 곱하라는 뜻이야. 그냥 오로지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거야. 깨닫는 거. 그럼 우리는 2의 세제곱을 2번 곱해. 이렇게. 그럼 다시 이 문제랑 같아야 돼. 그러니까 얘 2를 3번 곱하고 얘도 2를 3번 곱하니까 2를 몇 번 곱했어? 이렇게도 풀 수가 있어.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된 연산은 얘랑 얘를 곱하는 거고, 이렇게 된 거는 얘랑 얘를 더한다라고 공식을 한 거야. 그래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 얘를 보고 있잖아. 1-i의 제곱의 n제곱. 그럼 이 연산은 얘네를 곱하니까 얘랑 같아. 그래서 여기다가 넣는 것보다 1-i를 2번 곱하면 마이너스 2i가 되는 얘의 n제곱으로 하는 게 더 편리하더라라는 걸 알게 된 거지. 여기다가 애를 때려 넣어도 아무런 상관은 없다라는 얘기야. 하다 보니까 발전을 한다라는 얘기겠지. 이렇게. 맞아요? 그 다음에 아주 차분히 자연수 n이라고 나왔으니까 어떤 수학 선생님도 할 수 있는 역할은 1번 n이 1일 때 2일 때밖에 없는 상황이야. 근데 i가 나왔으니까 분명히 반복되는 규칙까지만 찾으면 끝납니다라는 얘기였던 거였어. 1번 n이 1이면 여기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i고 여기다 1을 넣으면 2i는 서로 다르니까 n의 1은 안 됩니다 밝혀낸 거였어. 이해됩니까? 2번 n이 2면 마이너스 2i를 2번 곱한 거지. 얘네 2번 곱하면 부호는 부호끼리 플러스 숫자는 숫자끼리 i는 i끼리 i제곱 y제곱이 뭐야? 마이너스니까 얘네는 마이너스 이러면 되지 않냐라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2를 곱하면 4i고 얘는 마이너스 하니까 다르니까 n은 2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라라는 얘기야. 맞아요? 그럼 n에다가 3을 넣었더니 여기다가 세제곱을 했어. 다시 쓸게. 마이너스 2i의 세제곱을 차분히 부호를 마이너스를 3번 곱하면 숫자를 3번 곱하면 i를 3번 곱하면 i 곱하기 i 하면 돼 안 돼? 그럼 i 제곱은 마이너스 1 우리 이렇게 하면 8 i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야. 그럼 이쪽에도 3을 곱하면 8 i니까 드디어 n이 3이면 같은 자연수가 나왔대. 그러면 4는 쟤를 4를 곱하면 얘네가 뭐였어? 마이너스 4지. 그럼 4는 얘를 제곱한 16이 나오고 여기다가 4를 곱하면 16 아니니까 4도 안 된다는 걸 나왔어. 맞지? 그러면 1, 2, 3, 4 다음에 얘를 보고 7 한번 해보면 같으면 3, 7, 또 4, 4개씩 반복해서 되니까 1부터 100개는 몇 개입니까? 이런 식의 문제와 유사하지 않겠냐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였어. 설명이 됩니까? 그거를 해설지에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보고 3, 7, 11 이런 거를 보고 n은 4k 플러스 3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써. k가 자연수면 정수면 의미 아닌 정수면 k에 0을 넣으면 3이고 k에 1을 넣으면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자연수를 4k 플러스 3이라고 이런 규칙을 찾아서 누가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쓸 수 있으려면
고등학교 2학년 거를 완벽하게 공부를 한 사람의 수열이라는 걸 배운 사람이 이 식을 쓸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걸 보고 해설지는 이렇게 나타냈는데 해설지를 보고 이해돼서 이렇게 쓰는 게 이해가 안 가요라고 하면 내가 뭐라 그래? 야 자기로 가. 네가 이걸 어떻게 알아? 이런 유사한 게 나오는 순간 쓸데없는 행동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설명이 됐어요? 자, 여기는 또 이런 말이겠네. 이거 하나 한번 해볼게. 이거 뭐야? 자연수 n이지. 여기 n에다가 1, 2, 3, 4 넣지. 아이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무조건이네요. 반복, 규칙 이런 거야. 근데 길고 복잡해 보이니까 터프라고 말을 할 뿐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두려움과 그거의 틀을 극복하는 게 일단 최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말이야. 오케이? 다시 한번 차분히 해보자. 요거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가 진도 먼저 나가고 할게. 지금 여기서 굉장히 많은 거를 무슨 말인지 알겠다. 나 그러면 다시 한번 풀어보고 다시 안 되면 질문을 해봐야지 라는 것들이 분명히 늘어날 거야. 자 갑니다. 자연수에 무슨 말이야? 1, 2, 3, 4 점점점인데 여기도 분명히 n에다가 n의 자리잖아. 여기가 f 다음에 1, 2, 3, 4 넣으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아직 정리가 안 됐대. 무슨 말이야? 1 플러스 i 분의 1 마이너스 i 자체가 일단 정리가 안 됐대. 분모가 허수가 나오면 분모의 실수화를 해주는 건 얘의 켤레 복소수를 곱한다라고 배웠어. 맞지?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다가 1 마이너스 i를 곱하면 여기에다가도 1 마이너스 i를 곱해서 우리는 아까 공부한 이거를 분배 법칙을 하는 건 맞는데 공부를 더 하다 보니 z가 a 플러스 bi고 z바가 a 마이너스 bi일 때 z 곱하기 z바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걸 연습을 하다 보니 마이너스 앞에 a고 마이너스 뒤에가 b지. 그러니까 우리 여길 보고 마이너스 앞에가 1이고 여기가 a고 마이너스 뒤에가 1이지. a제곱 b제곱이니까 그냥 2분의 라고 바로 나올 수가 있게 된 거고. 맞아요? 얘네는 실수 부분 이렇게 하면 1이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이어서 없어진대. 그러니까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 마이너스 2i가 약분하니까 얘네는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는 분자가 마이너스면 얘네는 마이너스 i와 같은 거고 1 마이너스 i 1 플러스 i 분자가 플러스면 얘네는 i와 같습니다라고 외운 게 아니라 실제로 분모의 실수화를 해봤더니 그 값이 나오는 거였어. 그래서 이 식을 한번 정리를 했더니 fn은 마이너스 i의 n제곱 플러스 i의 n제곱 하는 순간 우리 아까 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로 변하지 않았냐라고 말을 하는 거였어. 설명이 됩니까? 오케이? 자 잠깐 쉬었다가 일단은 진도부터 끝내자.